안녕하세요, 조성펑크의 형입니다. 저는 동생이고요. 오늘은 두 탕을 뛰게 됐네요. 지금 타는 차량은 2022년식 전유 아반떼입니다. 실제로 이 D세그먼트, 그러니까 수입차로 치면은 BMW 3 시리즈 C클래스하고 크기로 분류했을 때는 C가 아니라 D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전유 아반떼고요. 실제로 지금 330E 모델,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이 3 시리즈를 타고 와서 두 번째로 시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크다. 넓고 큰데 실제로 수치를 비교했을 때는 실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기 이전에 크기 비교해놓은 거를 좀 참고하시면 진짜 생각보다 진짜 똑같구나, 실내가 크기가 라고 느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6 가솔린 모델이고 타기 전에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타이어가 편평비가 195짜리가 들어가고 넓이가 195고 편평비가 65 R 15인치예요 15인치 차량은 내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옛날에 스파크 수동 그 세컨카로 몰 때도 16인치였던 것 같은데. 거의 나 옛날에 아반떼 MD 탈 때 그때 타보고 처음 타보겠지. 그래서 놀랍도록 실내 크기는 동일한 이 D세그먼트의 아반떼 차량. 사이드미러는 맨날 안 열죠. 출발. 타보겠습니다. 역시 현대차는 초반에 확실히 엑셀감이 탁 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뭔가 차가 잘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하지만 조금만 더 속력을 붙여보다 보면 이 차량은 잘 안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의 크기는 3 시리즈랑도 비교할 것이고 그 다음에 XM3랑도 비교할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랍도록 3 시리즈랑 크기가 똑같아서 놀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차량은 XM3 동급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보다 이 대시보드 1열에 있는 대시보드 이쪽부터 디스플레이부터 2열까지가 조금 더 이 차가 더 길어요. 확실히 XM3는 이 실내 공간이 이 아반떼보다는 좀 작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현재 차량을 탔을 때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평비가 245짜리 좀 노면을 탈 수 있는 편평비가 아니라 계속 타이어의 넓이 195면 5cm 이상 차이 나지. 그러면은 이게 5cm면은 양쪽으로 쳤을 때도 10cm 통합이 차이 나는 거니까 접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차는 또 심지어 15인치라서 편평비가 또 65 정도 되니까 또 되게 타이어가 높아. 그래서 타이어가 편평비가 65 정도나 되니까 이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되게 부드럽네. 확실히 이 수입차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수입차들 중에서 좀 달린다 싶은 차들은 딱딱해. 그래서 이런 도로 이렇게 물퉁물퉁한 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승차감이 좋진 않아. 근데 아까 탄 그 3 시리즈는 럭셔리 모델인데 럭셔리 모델이라 하면은 그 M 스포츠 모델이 아니란 뜻이니까 오히려 M 스포츠보다도 좀 더 편안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딱딱했어. 그래서 네가 좀 멀미했지? 좀 목도 아프고 멀미됐네. 네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실제 차량은 뭐 멀미할 정도는 당연히 아닌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내 크기가 독삼사 최고의 독삼사 스포츠 드라이빙을 시행하는 3 시리즈랑 너무나 크기가 똑같은 3 시리즈보다 똑같은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참. 나는 그래도 최소한 이거보다는 그게 좀 클 줄 알았다. 가격이 3배 차이 나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뭐 사람들이 3 시리즈 타고 다니면 뭐 잘 나가고 뭐 코너링도 좋고 핸들링도 좋고 그래봐야 아반떼만 하잖아. 이런 말 자주 하잖아. 그래서 참 그 말이 기분도 나쁘고 오너일 땐 기분 나쁘고 오너가 아닐 때는 거부하기는 어렵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똑같을 줄은 몰랐네. 그러게. 놀랍다 수치가 진짜. 근데 심지어 옛날에 그 3 시리즈, 5 시리즈도 시트 두께만 좀 다르고 실내 공간이 비슷하다는 말이 있었거든. 그 다음 차는 520D, G바디 520D 예정 중에 있잖아. 그렇지. 완전 신형 말고. 진짜 실내 크기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 어쨌든 지금은 3 시리즈랑 크기가 똑같은 더 뉴 아반떼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컸나봐.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 잠깐만 보자. 천천히. 꺼버렸어 내가. 아유 씨발 아주 차가 그거나 이거나긴 한데 아까보다는 훨씬 낫네. 자. 뭐 실내 소재는 흔히 알고 있는 아반떼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조금 확실하게 최근 차량이라 그런가 이 센터 콘솔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조작부들 이런 그 오른손 잡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 입장에서는 다리를 벌리기엔 닿았겠지만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안정감을 주는 이게 약간 어떤 디자인이냐면 2010몇 년도에 나오는 푸조 차량들 그 무슨 콕핏이라고 했는데 그 비행기 조종석을 콕핏이라고 하거든. 그렇지. 그 콕핏의 느낌이 살짝 나오고 운전 지향 쪽으로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네. 그리고 이 림 사이즈도 너무 좋고 림 사이즈 안에서 들어오는 계기판도 이건 물론 전자식은 아니야. 뭐 이 트림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계기판 이 사이즈가 림 딱 가운데 위에 있는 구멍에 딱 들어오게 들어오고 아주 편안하네. 운전도 편안하고 그리고 소재감은 뭐 당연히 아반떼니까 2천만원 차량이니까 당연히 3천만원짜리보다는 안 좋고 4천만원짜리보다는 안 좋겠지. 다만 이제 경차보다는 좀 좋겠고 근데 최근에 시승했던 레이만큼은 되는 것 같아. 레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엔 그 가격 차이라는 것은 차급에 따른 뭐 이거라기보다는 가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말하자면 파워트레인과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변화 그리고 형태의 변화이지 딱 그 정도 금액대는 비슷한 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만 조금 경차 일반 경차 레이나 모닝 같은 경차보다는 조금 공간이 커서 그런지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뭐 경차 소재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 느낌은. 시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 3 시리즈보다 편하네. 이게 대부분 독일 차들이나 유럽 차들은 생각보다 시트가 못생겼어도 실제로 허리를 받쳐주는 부분들이나 이런 좌방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그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들과 표현 그리고 뭔가 홍보를 많이 한단 말이야. 특히 볼보 시트는 워낙에 유명하고. 그렇지. 근데 3 시리즈 그 딱딱한 시트를 타다가 약간은 푹신한 이 차를 타니까 실제로 뭐 사이드 볼스터나 이런 것들이 등받이에 있는 볼스터들이 날 잡아주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지만 앉았을 때는 편안하네. 안락해. 운전하기 편하다. 운전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차량과는 좀 다르게 이 차량은 전륜구동 차량이고 가로 배치형 엔진과 그리고 조금 더 우측 좌측인가 우측 하단에 이제 사이드로 살짝 걸쳐져 있어 미션이.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 차량은 엔진에서 나오는 그 미션이 힘을 받아서 스티어러로 이제 스티어링 바 쪽 말하자면은 그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부분을 양쪽으로 분배를 해서 앞바퀴를 구동하는 형식인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달라. 그래서 이제 출력이 센 골프 GTI 같은 경우도 토크 스티어가 발생하거든. 근데 뭐 전륜구동의 특징이 가장 유명한 게 토크 스티어인데 이 차량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토크 스티어를 발생시킬 만큼 힘이 없어. 그 정도의 힘이 없어. 지금 시원하게 가속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되게 상당히 엔진 소리가 큰데 뭐 이거는 뭐 일상 주행 용역에서는 내가 볼 땐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트집 잡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이고 이제 아까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잖아. 그래서 이제 후륜구동의 특성과 전륜구동의 특성이 좀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주행을 할 때 악셀을 전개하면 차량은 앞바퀴가 들리게 되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앞바퀴가 들리면 어떻게 돼? 뒷바퀴는 눌린다는 뜻이잖아. 근데 뒷바퀴 굴림으로 했을 때는 트랙션이 더 잘 먹겠지. 왜? 뒷바퀴가 누른 상태에서 거기에 뒷바퀴로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겠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살짝 들리면서 전륜구동이잖아. 트랙션이 덜 먹어. 그러면은 이 트랙션이 덜 먹으면 차가 덜 나간다는 뜻이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행 같은 동마력대에서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의 차이는 좀 약간 그 힘이 먹는 게 느낌이 좀 달라.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구동에 따른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가로 배치형으로 되어 있고 BMW처럼 5대5로 무게 배분을 위한 엔진을 이쪽 대시보드 쪽으로 밀어넣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좀 상대적으로 그 BMW 3 시리즈 엔진보다는 앞에 있단 말이야. 이 전체 사이즈에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무거워. 그래서 이런 코너링을 돌 때도 약간은 무겁게 언더스티어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근데 생각보다는 잘 돌아가네. 근데 딱 언더스티어 느낌 살짝 나. 후링구동하고 좀 느낌이 달라. 조작부의 조작 느낌은 좀 어떤 것 같아? 조작부는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기아차의 버튼감이고, 이 버튼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좋냐 안 좋냐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뭐 트집 잡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사실은 이 버튼이 까지거나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면은 이런 럭셔리 차량이 아닌 이런 뭔가 커먼 브랜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인 브랜드의 차량에서는 굳이 놀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노면 상태에 따른 주행 충격은 좀 어떤 것 같아? 지금 우선 아까 3 시리즈를 tas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앞바퀴와 뒷바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과, 그리고 뭔가 노면에 그 뭔가 그 뭐랄까 이 잔진동이 많이 올라오네. 잔진동이 많이 올라오고, 이 차량, 이 도로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별로 없는 도로야. 그래서 길이 그렇게 움푹움푹 패이거나 이런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진동이 많이 올라와. 그리고 아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특별하게 뭐 이 차가 너무 심하게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 근데 이 차는 후륜 서스펜션이 소나타하고 비교되는 게 딱 하나야. 멀티링크냐 토션빔이냐. 토션빔의 특징 중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좌우가 다르게 넘을 때가 있잖아. 그렇지. 좌우가 다르게 넘을 때 확실하게 롤이 심해지고 충격이 상쇄되는 게 느려. 그래서 그냥 천천히 넘을 땐 잘 모르겠으나 한 바퀴를 타고 넘거나 아니면 좀 세게 넘었을 때 이 양쪽에 독립적인 서스펜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멀티링크의 소나타급보다는 확실히 이 차량은 좀 충격이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좀 약간 노면에 따른 조금 잔진동과 그리고 좀 과한 과속방지턱 그리고 고속범프에서의 약간 조금 차체 자세가 약간 좀 틀어지는 느낌이 살짝 있다. 요거보다 조금 나으려면 뒷바퀴가 멀티링크가 들어간 소나타나 아니면 뭐 같은 크기에 있어서는 뭐 독일차랑 비교하지 말고 그 정도까지는 해야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게 내 의견이야. 가속하고 제동 능력은 좀 어떤 것 같아? 우선은 가속부터 지금 해보면 생각보다 100km까지는 시원하게 쭉 뽑아주고, 그 다음에 확실히 옛날보다 좋다. 옛날보다 그래? 좋은데 이게 이제 제동 능력을 얘기할 때도 이게 잘 드냐 안 드냐도 중요한데, 이 제동을 딱 걸었을 때 차체가 뭔가 부르부르부르 떨리면서 간신히 멈추는 느낌이 나는 차가 있다 하면 뭔가 부르부르 떨리는 이런 잔진동이나 이런 잔망스러운 느낌이 없이 쭉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그래도 쭉 가라앉는 느낌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생각보다 덜 잔망스럽네, 이 앞에 조향이. 그리고 이 타이어 자체가 15인치라 한 번 더 밟아보면 좀 불안감은 없어.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종속주행을 할 때는 특별하게 뭐 어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동할 때 이 조향이 뭔가 흔들리는 느낌도 옛날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조금 경차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지 중형차만큼 가벼운, 아니, 묵직한 느낌은 아니야. 그 정도. 아우, 왜? 언더스티어 되게 심하네. 아 그래? 핸들링이나 코너링은 좀 어때? 핸들링은 이 차의 무게가 내가 알기로는 1500kg대인가? 되게 가벼운 차거든. 그래서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이 차급에 맞게끔 가볍게 움직일 수는 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아 그래? 네 옛날 아반떼 MD 있잖아. 그거는 진짜 무슨 게임기 같은 느낌 났는데, 그래. 그보다는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약간 좀 복원력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게 15인치 휠 타이어라서 15인치 오늘 많이 얘기하네. 좀 좌우 롤이 있어. 좌우 롤이 좀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옛날처럼 뭔가 그 CMDPS를 사용하는 그 아반떼 MD 뭐 이 정도 때보다는 훨씬 좋아.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는 뭐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 그리고 혹시 내 아예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때, 야 거기 핸들감이 조금 너무 나쁘더라 이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써 괜찮다. 그리고 차가 무게가 가벼워서 핸들링이 꽤 나쁘진 않다. 직진 안전성도 생각보다 직진도 잘 가네. 그래? 잠깐만. 신차라 그런지 생각보다 직진 안전성이 좋네. 그리고 이런 이게 확실히 차가 가벼우니까 확실하게 뭔가 내가 다루기 되게 편하네.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차가 가벼운 느낌이어서, 가볍다는 건 뭐 불안하게 가볍다기보다는 거동이 뭔가 가볍게 움직이는 차량이라 좀 오바해서 좀 코너를 진입해봤거든? 근데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서 좀 브레이킹을 한 이후에 나머지 코너를 돌았어. 근데 언더스티어가 되게 심하고, 그 다음에 15인치 타이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너무 코너링이 좋지가 않아. 근데 이게 좋지가 않은 게 운전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되게 가벼운 느낌의 차라서 밟아보고 싶은데 실제 코너를 들어갔을 때는 15인치 타이어를 갖고 있는 아반떼는 좀 코너에서 과속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물론 아반떼라는 차량 특성 자체가 좀 달리는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차가 너무 좋아졌잖아.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한번 코너를 돌아보고 싶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트윅스 같은 현대 튜닝 그 파츠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18인치나 17인치 정도로 올렸을 때는 조금 그런 롤이나 코너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 그래. 근데 길게 논하기에는 좀 애매하네. 애매하고 그다음에 나쁘지는 않아. 확실히 근데 방금 전에 탔던 3시리즈 후륜구동의 코너링을 느끼다가 이걸 느끼니까 많이 못 미쳐. 많이 못 미친다는 건 천천히 가면 의미가 없고 그렇지. 좀 달렸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네.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고속하고 저속에서의 소음은 좀 어떤 것 같아? 소음은 뭐 그냥 확실히 아까 거보단 시끄럽지 않아? 3시리즈보단? 내 생각도 좀 시끄럽다거든.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판, 도어 트림 그 사이에 방진이나 방음에 대한 그게 너무 짜. 근데 그거는 그랜저까지 가도 짜. 아 그래? 그나마 그랜저는 좀 그냥 창호지 같은 거랑 하나 발라져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걸 내가 지금 튜닝을 하려고 하면은 한 10만원치만 사면 엄청 조용한 차를 만들 수가 있어. 이거보다는 더. 근데 제조사에서는 왜 이렇게 좀 되게 좀 뭐랄까 야박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속이나 고속 소음에서는 저속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야. 아무래도 이 차는 준중형 차고 2천만원 초중반 정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휠하우스 쪽에 방진이나 방음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명목상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좀 심한데, 다만 그래도 승용차 세단이잖아. 그렇지. 트렁크랑 분리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아이서티나 이런 해치백 형태의 경차나 이런 거는 사실상 뒤에 있는 트렁크 쪽 소음까지 올라오거든. 그렇지 그건. 근데 이거는 거기다 분리되어 있어서 좀 뒤쪽 소음은 좀 덜 느껴져. 확실하게 차량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35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을까. 결국에는 소나타가 더 좋아야 되니까 적당히 해주는 것 같아. 금액도 싸고. 급을 나누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지. 그렇지. 고속에서의 소음은 대화가 안 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제 쉐보레 크루즈 같은 경우 좀 되게 시끄러워. 지금 차량은 내가 안 타봤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옛날이라 하면 한 7, 8년 전 얘기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고속에서 소음은 약간 풍절음은 좀 생각보다 심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노면 소음이 되게 거슬리네. 확실히 이 준중형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려면 좀 불편하긴 해. 아유 그렇지. 이제 뭐 운전하는 게 불편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잔진동에 계속 오랫동안 노출되면 좀 피곤해. 약간 오랫동안 바람을 맞으면 처음에 바람 맞는 게 시원하다가도 바람을 오랫동안 맞으면 뭔가 좀 피곤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 잔진동이 좀 장시간 거리를 운전하기에는 조금 피곤하다. 그래서 이 차가 좀 고속 소음도 중요하고 저속 소음도 중요한데 이 잔진동이 계속 느낌이 들어오네. 가성비는 어때? 뭐 아반떼는 뭐 가성비가 뭐 필요했냐. 무조건 가성비는 좋지. 솔직히 우리가 리뷰한 차 중에 레이 다음으로 가성비는 최고지. 그렇지. 근데 이제 난 동일한 가격의 XM3라고 하면 난 가성비는 XM3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중고차 리세일가를 따졌을 때는 당연히 XM3가 르노차이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가성비는 아반떼에서 논할 일이 아니지. 왜냐면 너도 예전에 아반떼 샀다 팔아봤잖아. 그렇지. 지금은 통용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1950만원짜리 아반떼 사서 1년 타고 50만원 빼고 팔았다는 사람이 있어. 어휴. 약간 좀 확실히 중고차 방어는 되게 잘 돼. 오히려 소나타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그렇지. 그래서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차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반떼로 차량을 고르는 걸 아반떼로 시작하지 않나 싶다. 굳이 얘기할 때도 나 아반떼급만 살 거야. 아니면 아반떼보단 큰 거. 그러니까 아반떼가 기준이야. 그렇지. 아반떼보단 큰 거 사고 싶어. 아반떼는 싫어. 아반떼 정도면 충분해. 뭐 이런 식으로. 이 차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줘봐. 장점은 뭐 경제성.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 내부 공간이 마음에 들어. 널찍널찍한 느낌이 있어. 그래. 느낌이 있어. 널찍널찍한 느낌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디자인이 없다는 뜻이고, 이쪽에 있는 그 송풍구도 가로 라인으로 쭉 뻗어버리는 바람에 뭔가 옹졸한 느낌이 안 들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 가격 대비도 뭐 좋다. 가성비 좋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나타보다는 연비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 간편하고 운전이 되게 편하다. 굳이 내가 코너링 핸들링은 차별성 있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미스가 날 수도 있고 좀 다른 차하고 비교할 때 깎아내리는 것도 있는데, 일상주행에서는 느낌이 뭐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경차보다는 확실하게 우위인데 뭐. 레이보다도 우위고. 그래. 물론 조금 세단과 뭔가 박스카는 좀 다르고 경차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우위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는 장점은 리세일가. 돈하고 연결된 거야 다. 그래. 경제적인 차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약간 요거는 튜닝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아반떼 N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물론 하부의 세팅과 그리고 파츠들의 구성이 좀 달라. 똑같은 골격을 갖고 있지는 않아. 골격은 같으나 밑에 하부 부품은 다르단 말이야. 다른 부분이 꽤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
드레스업을 할 수 있다. 현대가 파는 튜닝 파츠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 그런 게 큰 장점인 것 같아. 싼 값에 사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튜닝을 할 수 있다. 사실은 남들은 잘 모르겠지. 그냥 아반떼니까. 그렇지. 자기 만족이 큰 차야. 뭔가 이 튜닝이라는 건 다 자기 만족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좀 튜닝 파츠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이고. 그래. 특별하게 이제 너무나 보편적인 차이기도 하고, 웬만한 장점들이 큰 장점이 아니라 작은 장점들이 모여있는 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단점을 얘기하기 그렇고, 단점을 하나 얘기하면 아반떼 최고의 단점은 뒤에 서스펜션이야. 서스펜션. 쿠션빔. 저가이고 쉽게 어떤 그 서스펜션의 수치들이 틀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변화폭도 작고 뒷바퀴를 잡고 가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근데 일상 주행에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더 아파, 내 몸이. 이게 토션빔이고, 그 다음에 크기. 실내 공간. 왜냐면 소나타 정도만 돼도 뒷좌석에 사람을 태웠을 때 미안하지는 않아. 그래, 맞아. 근데 아반떼 타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뒷자리 좀 불편할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크기. 나머진 잘 모르겠다. 워낙에 보편적인 차라. 나는 이번 리뷰의 최고의 화두는 3시리즈와 과연 이 차가 크기가 얼마나 차이날까, 실내가. 이거여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할게. 형이라면 중요한 거지 뭐. 이 차를 사는 사. 이 차는 레이랑 비슷해.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 중에 경제성이 가장 뛰어난 차 중에 하나야. 살 일이 있으면 산다. 이 말 표현이 너무 뭐 약간 좀 무책임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을 살 이유가 있으면 사. 왜? 돈이 좀 모자르거나 아니면 조금 큰 차가 필요 없는 사람, 운전이 좀 미숙한 사람이 첫 차로 사기에 너무 좋지. 그렇지. 그래서 이 차는 내가 살 이유가 있으면 사. 내가 좀 요즘에 큰 차가 있는데, 뭐 연비가 안 좋은 차가 있는데, 좀 나 출퇴근하려고 편하게 타야 돼. 그래서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충분히 사지. 나 이 차는 경제성이 최고로 좋은 차라고 생각해. 그래서 무조건 살 것 같아. 사람들이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경제성이야. 맞아. 경제성이야. 성능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첫 번째야.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 차는 나는 살 수 있다. 다만 운전의 재미는 포기하고 사겠다. 그래. 나는 아반떼로도 운전의 재미를 좀 보긴 봤었거든, 예전에. 그거는 네가 첫 차에 가까운 차이기도 했었고, 네가 원래 타던 차가 구형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차가 좀 더 나았을 거야. 그래, 맞아. 신차는 계속 나아지는 거지. 안 좋아지기는 좀 어려워. 반도체 이슈 있을 때 마이너스 옵션 나온 거 빼고는 내가 볼 때는 신차가 무조건 계속 좋아. 신차 효과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도 이 차에 대해서 후한 평가가 내려지는 게, 내가 예전에 타본 구형 아반떼보다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평가를 후하게 할 수도 있어. 이 차를 타본, 오랜만에 아반떼라는 차량을 타보는 사람으로서의 동생의 총평은 확실히 사회초년생한테 이만한 차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다. 근데 나는 그래. 나는 뭐 좀 비싼 차도 많이 타보고 저렴한 차도 많이 타봤잖아. 근데 나는 이 차는 참, 이런 차는 모카 아저씨나 모트라인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까가 좀 궁금해질 정도로 무색무취의 차. 그래. 되게 너무 보편적이라. 너무 뛰어난 부분도 없지만 너무 떨어지는 부분도 없어. 나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이전에 리뷰했던 XM3랑 비교해서는 내가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내가 당장 끌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XM3를 선택은 할 것 같아. 그러네. 나도 XM3네. XM3는 운전하는 재미가 좀 있어. 그리고 앉았을 때, 근데 이 차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XM3는 앉았을 때 뭔가 단단한 느낌이 있어, 차가. 차가 단단한 느낌도 있어. 이게 되게 무시 못하는 거야. 그건 개인적인 감각이니까. 다만 그래도 확실히 우리가 처음에 차를 살 때 나 차 살라고? 뭐 살라고? 아반떼? 라고 물어보는 기준점이 되는 이 아반떼라는 차량으로서의 이름값은 하는 정도다. 그럼 이 차량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탔던 엘란트라, 고성능 엘란트라, 포르쉐도 이기는 엘란트라, 후속으로 나온 차인데, 그때 당시에 이 작은 차가 유선형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이 아반떼가 내가 갖고 싶었는지 알아. 지금이야 뭐 이 차량을 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안 타고 있긴 하지만은 가격대로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차지. 그치. 근데 실제로 내가 구아방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20살 때 사서 탔었고, 몇 년간. 구아방을? 그랬잖아. 기억 안 나?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은 아반떼가, 구아방이라고 불리는 아반떼가 내가 알기로 90년대 중반 정도에 나온 거니까 7, 8년 된 구아방을 탔을 수도 있겠네. 9, 6년식 아반떼를 탔었어. 그치? 그랬었고, 그걸 많이 탔었고, 그리고 아반떼 XD는 내 출퇴근을 같이 했던 동기가 XD를 탔었어. 아하. 그래서 XD도 탔었고, HD는 나랑 제일 친한 선임이 나랑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그 차를 맨날 타고 다녔었고, 그 다음에 내가 MD를 끌었고, 그리고 중간에 또 몇 개 단계가 있겠지만 오늘 이 차까지 왔을 때 느끼는 건 확실히 아반떼는 그 시대에 딱 젊은 사람들의 기준점이 되는 차라는 생각이 딱 들어.
딱 오랜만에 아반떼를 타니까 생각보다 상품성이 좋네.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 아무런 가늠 없이 탔는데 의외로 상품성이 좋아서 좀 놀래. 야, 확실하게 경차보다는 확실하게 좋다. 아, 좋지. 저번에 내가 레이 시승하면서 가격적으로는 아반떼랑 경쟁 상대라고 했는데 진짜 크기 빼고 실내 크기 빼고는 아반떼랑 경쟁 상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죠. 이 차량은 그래도 2-3시간 운전하면 불편함은 많이 없겠어. 근데 이 잔진동이 이게 편평비가 65씩이나 되던데도 잔진동이 엄청 들어오네. 아, 이거는 이건 좀 불편해. 근데 이 부분은 MD 때랑 크게 개선이 되진 않았어, 이 잔진동은. 그래? 그리고 아반떼 MD에서의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내가 그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 근데 운전하면서 와이프는 뒷자리에서 애를 카시트에 태우고 뒤에 앉아있는데 100km짜리 고속도로를 들어가면 둘이서 대화가 안 돼. 아, 그때 그랬어? 대화가 잘 안 돼. 말이 잘 안 들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튜닝을 하면 사람들이 뭐 서스펜션, 브레이크 뭐 등등등을 하잖아. 카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방음, 방진 그냥 무조건 기본이거든. 그것만 해도 차가 얼마나 고요한지 알아. 근데 문제는 방진, 방음이라는 건 내장재를 뜯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누가 뜯어주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문짝만 해도 좀 훨씬 체감이 와. 근데 이 천장도 되게 중요하고 이 파브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방음, 방진을 투자를 하기에는 또 저렴한 차라. 이건 이대로 타야 되잖아 또. 맞아. 한 5천만 원짜리 차면은 1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데 200만 원, 2천만 원짜리 차인데 100만 원 투자하기 좀 아깝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다이로 문짝 정도는 뜯을 수 있다. 트렁크 정도는 내부 내장재를 살짝 들어서 방음, 방진을 받을 수 있다. 부틸 매트를 바를 수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내 차다 5년 이상 탈 거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해 줄 수 있네. 돈 들여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 형의 총평은 좀 어때? 내 총평은 무색 무취의 차다. 제로 베이스의 차다. 이 차는 베이스라인이다. 고로 이 차는 꼭 타봐야 된다. 차를 좋아하면 빌려서라도 쏘카라도 타봐야 된다. 왜? 이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인 아반떼. 이 입문에 적합한 차. 이 차를 타보고 나서 다른 차를 느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차량을 좋아한다는 건 조용한 차와 잘 나가는 차와 잘 도는 차와 빠른 차만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차를 좀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어. 너 지금 차를 나는 좀 다양하게 느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 이 차량은 기본이 되는 차량으로 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골프 GTI도 탔었잖아. 그래, 맞아. 그 차량을 탔을 때 전륜구동의 어느 정도는 끝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차량도 최소한 쏘카 정도는 빌려서, 쏘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빌려서 이 차량을 좀 타보신 다음에 나 이 정도 차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차량 사시고 조금 더 난 좀 편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소나타나 이런 거 좀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는 방법으로도 이 차를 한 번 정도 타봤으면 좋겠다. 약간 차를 사기 위한 시승으로 꼭 필요한 차라고 해야 되나? 그래, 진짜 그 말이 정답이야. 기준을 잡으세요. 기준점이야, 기준점. 누구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잘 나가고 전혀 진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세요, 이 차량으로. 차를 경험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 차량을 좀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총평, 무색무취의 차, 기준이 되는 차, 그리고 한 번쯤은 타봐야 되는 차, 이렇게 총평을 할까? 그래. 근데 이게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이 차 시야감 되게 좋다. 그건 그렇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건 그러네. 시야감이 좋다라는 거는 창문이, 내가 시트 포지션 자체가 창문이 내가 잘 위쪽에 있는 이 햇빛 가리개가 잘 안 보이게끔 창문이 넓게 느껴지고, 이 에이필라 쪽도 뭔가 두껍지 않아서 시야를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창문도 생각보다 이 상하 높이가 낮지 않아서 답답함이 없을 때 시야감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 결국에 이 3면의 창이 잘 보일 때 시야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골격이나 뭐 셰시의 강도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시야가 좋다라는 건 내가 운전할 때 편하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는 시야감이 되게 상당히 좋네. 안녕 아들내미가 아니라 할아버지구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네. 내가 타던 시기에 같이 나온 차. 그래서 이 차량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펑크의 형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이었고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했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비교적 짧아서 그렇지. 잘라낼 거 투성이야. 그래? 그럼. 괜찮아. 잘했어. 아니, 확실히 그런 건 있네. 이 차가 완전 진짜 정말이 딱 맞아. 무색무취야. 그래서 특별히 거론할 것도 없고, 특별히 깔 것도 없고, 특별히 칭찬할 것도 없어. 근데 되게 가벼워, 차가. 차는 좋아. 가벼워졌네. 이거 좀 놀랐어. 나 이거 보고 여태까지 이거 왜 있냐 그랬거든? 이거 무릎 못 넘어가. 그것도 그렇고 여기서 잡으라고. 응? 잡으라고 하는 거야? 왜 잡으라는 거야? 뭔 소리야? 왜 잡으라는 거지? Never really know what's going
가